일본 뉴스에서는 마을 한복판까지 곰이 내려왔다. 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학교 운동장, 주차장, 심지어 편의점 앞까지 나타난 사례로 보도됐습니다. 이건 깊은 산속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동네 한복판 이야기예요. 일본 환경성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곰 출몰 신고 건수와 인명피해가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사망자가 6명 나왔고 2024년에는 부상자가 100명을 넘어섰어요. 도호쿠 지방에서는 가을 수학철마다 긴급재난 문자까지 발송되는 상황입니다. 야후 재팬 기사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렸습니다. 이제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좋아요. 17,000개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베스트 댓글입니다. 보호만 외치다 결국 사람이 다친다. 좋아요. 14,000개. 일본 내부에서도 보호 정책과 적극 포획 정책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댓글은 아이들 혼자 등하교 못 시키겠다. 라고 적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래서 시골 살기 무섭다. 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차량 동승이 필수가 됐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이제 순위 하나씩 보겠습니다. 5위는 아오모리현입니다. 본슈 최북단의 위치에 산림 면적이 넓고 최근 몇 년 사이 농가와 주택가 인근 출몰이 늘었어요. 현지 주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밤에는 쓰레기도 못 버린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아오모리현 당국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아침으로 제한하고 냄새가 강한 음식물은 밀폐 용기 사용을 의무화했어요. 한 주민은 예전엔 저녁에 버렸는데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린다. 고 말했습니다. 4위는 나가노현입니다. 원래 등산과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가미코치, 마츠모토성 같은 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출몰이 점점 도심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일본 방송에서는 등산객 안전 수칙을 다시 써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나가노현은 관광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곰 출몰 소식이 퍼지면서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한 숙박업소 주인은 손님들이 무섭다고 취소한다. 고 말했습니다. 3위는 아키타현입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곰 피해가 잦았던 곳이에요. 특히 농번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지 농민이 수확 직전에 밭이 다 망가졌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옥수수와 사과밭이 하룻밤 사이에 초토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인구 감소로 빈집과 유유농지가 늘면서 곰활동 반경이 넓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를 야생동물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키타현의 일부 마을은 주민수가 10년 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빈집은 망치되고 농지는 잡초로 뒤덮이고 그 사이로 곰이 자유롭게 다닌다는 겁니다. 한 지역 공무원은 사람 냄새가 사라진 곳부터 곰이 들어온다. 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 문제와 직결돼 있어요. 2위는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는 갈색곰 서식지로 유명하죠. 일본에서 곰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몸무게 300kg 넘는 개체도 발견됐어요. 관광지와 맞물려 있어 위험도 더 큽니다. 실제로 등산로와 캠핑장 인근에서 출몰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광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이 자연이 무섭다기보다 관리 실패 같다 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홋카이도 캠핑 예약 취소했다 고 적었습니다. 홋카이도 당국은 인기 관광지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곰 출몰 경고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관광 가이드는 손님들한테 곰 스프레이 필수라고 말한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이와테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출몰 신고와 인명피해 건수가 전국 상권을 기록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출몰 신고가 800건을 넘었습니다. 마을 안까지 들어온 사례가 반복 보도되면서 주민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현지 뉴스에서 학교 등하교 시간의 경계 강화라는 자막이 등장할 정도예요. 실제로 일부 초등학교는 집단 등하교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한테 곰 대피 훈련을 시킨다고 말했어요. 이와태현 주민 중 한 명은 밤에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차고에 곰 스프레이와 호루라기를 비치해뒀다. 고 증언했어요. 이 정도면 일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입니다. 단순히 개체수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도토리 같은 먹이 생산량이 불안정해지면서 곰이 먹이를 찾아 더 멀리 이동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 먹이가 없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 2024년 가을
도호쿠 지방의 도토리 생산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곰은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해 가을에 집중적으로 먹이를 찾는데 산의 먹이가 부족하니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생태학자는 기후변화가 곰 출몰 패턴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측 가능했던 출몰 시기와 장소가 이제는 무작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고령화입니다. 일본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아요. 도호쿠 지방 일부 마을은 주민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습니다. 대응 인력이 부족하고 포획 인력도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 사냥꾼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고령자들이 곰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위대 출동까지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이제 민간 차원으로 해결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면 이런 지역에 여행 가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연을 즐기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망설여질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반전은 경제 문제입니다. 곰 피해가 늘면서 농작물 손실, 관광 취소, 안전대책 비용까지 지방 재정의 부담이 커졌어요. 아키타현 한 마을은 연간 농작물 피해액이 5천만 엔을 넘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4억 5천만 원이에요. 관광업 피해도 심각합니다. 나가노현의 한 온천 마을은 예약 취소로 인한 손실이 억 단위라고 발표했어요. 홋카이도 캠핑장들도 이용객이 20% 이상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숙박업소 주인은 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안전대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 울타리 설치, 감시 카메라 운영, 순찰 인력 고용,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모두 돈이 들어가요.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못 세운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보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는 목소리와 무분별한 포획은 생태계 파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어요. 보호론자들은 곰도 생존권이 있다고 말하고 적극 포획론자들은 사람 목숨이 먼저다 라고 반박합니다. 야후 재팬 댓글창에서는 이 논쟁이 매일 벌어져요. 곰을 쏴 죽여야 한다 는 댓글과 인간이 서식지를 빼앗았다 는 댓글이 충돌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일부 지역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죠. 지리산, 설악산 일대에 반달가슴곰을 방사했고 개체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일본 사례는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가 동시에 오면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도 농촌 인구가 줄고 있고 기후변화는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 10년 후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환경부도 일본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곰 추적 시스템 강화, 주민안전교육, 긴급대응 매뉴얼 업데이트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야후 재팬 또 다른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람이 줄어든 거다. 이 말이 수천 개 공감을 받았어요. 단순한 공포 뉴스가 아니라 일본 지방 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도쿄는 사람이 넘치는데 시골은 곰이 넘친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이건 일본 사회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은 거예요.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방 공동화가 야생동물 문제로까지 번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5위 아오모리현, 4위 나가노현, 3위 아키타현, 2위 홋카이도, 1위 이와테현. 출몰 지역은 북쪽에 집중돼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인구 감소, 기후변화, 정책 갈등이라는 복합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곰 관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지방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과 연결돼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일본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계시죠? 특히 도호쿠나 홋카이도 가신다면 출몰 정보 꼭 확인하시고 현지 경고 문자나 안내 방송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설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일본 환경성 웹사이트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실시간 출몰 정보가 올라옵니다. 등산 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곰 방지 방울이나 곰 스프레이 같은 안전장비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현지 편의점이나 아웃도어 숍에도 살 수 있어요. 한 한국인 여행자는 홋카이도 등산 중에 곰을 마주쳤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후퇴해서 무사했다는 후기를 남겼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지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인간 안전,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중요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것도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본 현지 이슈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